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나이가 지긋해져 50을 넘었네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야속한 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앞바리처럼 일하면서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남은 인생은 느긋하게 손주들이랑 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 싫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은 처참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을까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준 고마운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감사 인사도 하고 식사를 대접해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와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은 자꾸만 밖으로 나돌려고 하고 집에 오는 시간도 예전과 다르게 아주 늦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옆으로 슬그머니 가서 허리를 콕콕 찌르며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분위기를 잡아봐도 자꾸만 저를 밀어내고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면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저를 문전박대하는 그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뭔가 많이 달라진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 뒤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하고 온다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집 앞으로 택시를 불러서 기사님에게 조금만 있다가 출발하자고 말씀드리고는 남편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편 차를 뒤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차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택시 기사님은 화려하게 운전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 주셨습니다. 가끔씩은 운전을 아주 사납게 하는 택시기사들이 참 싫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런 택시기사가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그 건물은 다름 아니라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 내리지 않고 남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내려서 뒤따라 가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예쁘장한 여자가 나오더니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고 차에 타고 다시 출발을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 그 차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들은 한적한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에서 내려서는 아주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난리 블루스를 추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이렇게 한적하고 예쁜 카페를 온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남편은 이렇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서도 그렇게 밀어내더니 그 여자랑은 아주 찹쌀떡처럼 꼭 붙어서 행복해하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미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두 사람이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역시나 여자의 촉은 틀린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저를 위해서 운전해주신 택시 기사님께는 섭섭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남편이 바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을 욕하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친구들은 제 남편 이야기를 하며 아주 정신이 나간 양반이라면서 앞으로 남편을 개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밥도 차려주지 말고 빨래도 해주지 말고 알아서 다 해라고 놔두라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한지 조금은 알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동창회 예약할 테니까 예쁘게 하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동창회를 잡냐고 물었더니 애들이랑 같이 버스 빌려서 놀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너도 남편 있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버스를 빌려서 논다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몰랐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남편 바람났다고
엉엉 울고 있을 거냐고 우리도 즐기면서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동창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맞다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고 저도 나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돼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나가서 없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운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참 일찍부터 부지런히 다닌다 싶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얄밉고 짜증나서 저도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 정말 재밌게 놀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있었고 벌써 화기애애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쪽 12명이랑 다른 학교 동창 모임 12명이 섞여서 놀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도 딱 맞다면서 오늘 다들 재밌게 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들떴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버스 안에 들어가니 벌써부터 분위기가 아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버스 입구에서 남자분이 쪽지를 한 장 뽑으라고 줬습니다. 그 남자는 쪽지에 적힌 번호에 가서 앉으시면 된다고 말했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오늘 하루 여행을 함께할 파트너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삶은 계란 까먹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작위로 자리를 배정해 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만에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싶었는데 내심 아쉽기도 하고 대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수다 떨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적힌 번호로 가서 앉으려고 보니 이미 옆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저의 사돈 어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사를 하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돈 어른이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버스 타고 여행 다녀온다고 친구 놈한테 끌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완전히 입장이 같았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분위기가 머쓱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있으면 제대로 놀지도 못할 텐데 괜히 오늘 하루 일정 다 망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맘 먹고 이렇게 놀러 나온 건데 벌써부터 아쉬운 겁니다. 아무리 묻지마 관광버스라고 해도 딸의 시아버지가 와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지고 온 계란을 함께 먹으면서 가볍게 집안 이야기나 주고받았어요. 사별한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외모도 준수하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듣기도 했고 결혼식에서 봤을 때도 말수가 적다고 느꼈는데 여기서 화끈하게 놀 생각을 하고 계시니 정말 놀랐습니다. 하여튼 남정네들 속마음은 다 똑같다니까요. 괜히 기분 풀러 재미있게 놀러 나와서 민망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함께 했던 그 동창 친구들은 이미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벌써부터 놀자판이 돼서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돈 어른이랑 어색하게 박수만 치고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커다란 민박집이었는데 미리 준비해둔 삼계탕이며 막걸리며 푸짐하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들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바빴어요. 맛있는 걸 먹는 와중에도 버스에서 앉은 짝이랑 같이 앉아서 먹게 됐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막걸리가 소주처럼 쓰더라고요. 이윽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소개하고 짝을 이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야 사돈 어른이랑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랬지만 술이 좀 들어가고 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또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편해지더라고요. 종이를 입에서 입으로 빨리 옮기는 게임을 했는데 이걸 해야 하나 살짝 멈칫하긴 했지만 이런 데까지 와서 사돈 어른이랑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며 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 같이 하는 게임이니 별 생각 안 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껴안고 풍선 터트리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게임이 끝나고는 다들
저마다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벌써부터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커플도 많았습니다. 어디 바깥에 산책을 하러 갔거나 혹시 따로 방을 잡아서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 괜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사돈 어른이랑 한 잔씩 가볍게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지 속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나서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놀러 나왔다는 얘기부터 우리 못난 딸내미 잘 부탁드린다는 말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도 사별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다행히 숨 좀 쉬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많이 힘들게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없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랑 사돈 어른도 술을 어느 정도 마셔서 그런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어느새 버스가 도착을 했고 사돈 어른하고 괜히 이런 자리에서 만났다는 건 애들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놀러 다니니까 그 뒤로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관광버스 타러 간다고 하면 저도 늘 같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거기서 괜찮은 남자를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어서 가고 있어요. 특히 어떤 남자를 만나서 로맨스를 한번 맛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짜릿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서서히 남편을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것이죠. 그 이후로 한참 뒤에 아이들한테도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랑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돈 어른과는 아직까지도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며 가끔씩은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돈 어른들의 지인들과 또 자리를 만들어 함께 버스를 타기도 했죠. 남편이랑은 갈라서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결혼 생활은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남자도 마음껏 만나고 화끈하게 재밌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